이제 시각화 부분인데 오늘 타블류에서도 여러 가지 했지만 시각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전부 다 보여줄 때는 시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아까처럼 이렇게 시각화로 나타내 주세요. 로스를 보시면 우리 실습 예제에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여기 보면 y 테스트 y 해시죠 아니죠 y 값 원래 값 2000에서 12000까지 원래 값이고 얘는 프리딕트 y 해세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거의 이쪽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형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시각화하는 거죠. 이렇게 시각화하고 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제가 뉴런으로 만든 거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 학습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넣었잖아요. 여기 로스를 여기다 모아서 리스트 형태로 넣은 거를 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오늘 라인풀로 조금만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해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자료를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어떻게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뭐 지역적 로컬 미니멈 밸류를 피해가는 그러니까 눈 감고 내려오면 뭐 분지 같은 데를 거쳐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료가 많은 것은 효율적으로 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지 딥러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씩 할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그 다음이 되는데 좀 동영상을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처럼 모듈별로 이렇게 갖다 짜맞출 건데 아마 데이터도 오픈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오픈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짜맞춰서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뭐 돈이 많으시면 다 외주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것들은 내가 하고 시각화 같은 거 좀 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성적으로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정량적 자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아마 최 소장님 보시면 엄청난 그래프와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쌤한테 굉장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리고 설득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선형의 길통에서 예측하고 또 하는 부분이 이건 틀리다 맞다가 아니니까 이 정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 소장님 오시면 이제 오늘 말씀드렸겠지만 인공지능 전체를 세미나 하실 거예요. 이 개념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형 얘기부터 해서 전부 이제 뭐 퍼셉트론 그리고 또 구글의 알파고 제로까지 설명하실 거거든요. 뭐 그냥 이거 지나가시면 이 시간 지나가시면 그냥 다음 학기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커버를 하시라고 제가 동영상도 안 되면 따로 촬영해서 또 올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해 주시고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좀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한테 또 인공지능 단톡방이 있으니까 좀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맵플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맵플란 라이브러리.org에 가시면 갤러리가 있어요. 시각화하면 어떤 걸 시각화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많아요. 라인, 바, 마커, 쉐이프, 콜렉션 뭐 이런 종류의 차트들을 다 시각화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바플롯은 4분이 쓰는데 하는 거죠. 박스플롯
바플롯이 아니라 박스 플롯은 4분위로 나타나는 거죠. 중심이 아래 위에 25%, 50%를 갖고 있고 뭐 4분위 위, 4분의 아래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히스토그램 차트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려줘요. 뭐 이제 공기압 표시했을 때 스팀드 플롯이죠. 뭐 파이 플롯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만 우리가 썼던 건 뭐 틱 레이블 밸류죠. 이거 틱이 있고 이렇게 레이블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골라서 하면 좋겠어요. 찾아보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도 많아요. 처음 보는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시각화를 쓰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강의 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 개념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뭐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맵플롯 라이브러리 시각화 이렇게 치셔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일단은 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돼요.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py 플롯 그렇죠? 거기를 plt라고 알리어스로 쓰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주시고 라인 플롯이죠. 라인 플롯 이거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플롯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자료형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시계열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XY에 대한 거를 해줄 수 있어요. 플롯하면 X하고 Y 부분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타이틀 여기 타이틀 할 땐 이 안에 리스트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 리스트 안에 인덱스가 있잖아요. 0, 1, 2, 3, 4 그쵸?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리스트 안에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XY 좌표가 되는 거죠. 그거를 1, 4, 9, 16, 25 이렇게 해서 점을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에러가 어떻게 표시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밑에는 플러스 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L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적어주면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모르시면 이렇게 잘 갖다 대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나와요. 읽어보시면 영어로 영어 잘하시면 좋겠죠. 뭐 보시면 주로 예를 보면 X하고 Y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스타일이 붙어요. 스타일 뭐 맨 처음에는 색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선 어떤 점 그리고 어떤 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플롯은 여기 이제 레이블을 붙였어요. 여기 앞에 타이틀을 앞에 붙였고요. 라인 플롯이라고.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좀 하얀색으로 바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크 테마에서 잘 안 보여서. 다크 테마가 좋긴 한데 눈이 편해서 잘 안 보여서. 자, 이게 좀 더 낫죠? 일단. 볼 때는 여기 보면 레이블을 해갖고 X 레이블 이렇게 붙이면 여기 붙어가고요. Y 레이블 하면 이렇게 붙어요.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일 뒤에 붙는 것들이에요. 이런 좌표가 하나씩 매칭되는 게 있어요. 리스트가 X하고 Y죠. 그런데 뒤에 B, V 그 다음에 점점이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색깔, 마커, 선 종류. 마커는 그 점에 대한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보시면 여기 마커가 여기 보니까 V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V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커 점 10, 20, 30, 40 거기에 대한 게 1, 4, 9, 16 이렇게 돼 있죠. 스타일은 점선. 이거를 만약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마커를 그러면 여기다 5를 넣으면 돼요. 5를 넣으면 여기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그렇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페이지에 가보시면 데이터 뭡니까? 가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예제에 가보시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라인을 뭐 이런 걸 넣으시면 이렇게 점점도 돼요. 이건 점점 아까 대시 됐죠? 대시 하나를 넣으면 뭐 라인으로 이렇게 되고 스타일을 대시 두 개를 주면 점점 이렇게 끊어진 점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색깔, 그 다음에 요거 마커, 그리고 선 스타일 이렇게. 뭐 이거 없으면은 그냥 디폴트로 알아서 지가 해줘요. 디폴트 색깔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넘피 어레이. 우린 주로 다 그냥 주구장창 어레이를 다룰 거니까요. 여기를 못 넘어가시면, 예, 이 산을 못 넘으시면 인공지능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파이 어레이인데요. 요런 게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한 건데 어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ARANGG. 그러면 뭐냐면 실수인데요. 0부터 7까지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0.3씩 콤마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리스트로 넣을 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실행하고 먼저 볼게요. 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격을 코드해서 T를 하나 볼게요. T. 보시면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0부터 0.7까지 0.30 단위로. 그쵸? 이거 포문을 돌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어레인지를 하는데 0.3씩 계속 가는 거야. 7 미만으로 딱 거리는 6.9까지 간 거죠. 예, 0, 0.3, 0.6, 0.9 이렇게 계속 그냥 차이만큼씩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쉽게. T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어레이엔 주소가 있으니까 0부터 이렇게 7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그쵸? 여기 있는 가격의 여기에 표시된 놈이죠. 여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py 플롯을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t가 x축이고요. tt 하면 여기 하나, 그죠? 근데 스타일은 k는 블랙을 얘기합니다. B랑 블루랑 나누기 위해서 블랙인데 K를 써요. 그리고 선 스타일은 점점. 요게 하나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 플롯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TX가 그 다음에 여기 값을 3배를 아니죠. 이게 3제곱이죠. 3제곱. 0.5를 곱해서 3제곱을 한 겁니다. 그거는 블루. 그리고 스퀘어. 그러니까 스퀘어가 나타났죠. 마커. S니까 스퀘어. 그리고 요거는 콜론 하니까 점점으로 됐습니다. 세 번째는 T하고 0.2 곱하고 T의 4승에다 0.2를 곱한 거죠. 제곱이 먼저 되는 거니까 곱셈보다. 요 T 값에다가 4의 4승을 해서 0.2를 곱한 겁니다. 그거는 그린색 그리고 삼각형의 라인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은 건데요. 조금 달리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리미트를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자르는 거죠. 여기 위에 거랑 다른 거는 X 리미트를 이제 1에서 5까지만 리밋을 준 겁니다. 이걸 잘라서 1에서 5까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단위가 이게 작거나 크면 이렇게 잘라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리미트를 정하는 거죠. 200까지도. 이거 400까지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넘어가니까 200까지 자른 거죠. 그래서 Y 리미트 200까지 0부터 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랫 쇼를 하면 이 노트북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셀 안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뭐 약간 밑에 표시는 하는데 다 알아서 처리는 해주긴 합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또 다른 건데요. 뭐냐면 이제 레전드를 주는 거죠. 레전드. 위에 거랑 똑같은데요.
레전드라는 건 이렇게 범례는 이렇게 문자열로 넣어야 됩니다. 리스트로. 요거 리스트죠? 요거 하나 있는 건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여기 있는 범례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매칭이 돼요.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1대1이죠. 요거 범례 요거 했던 1대1. 그쵸? 두 번째 B는 요거 3제곱해서 곱한 거. 그쵸? 요 블루 라이어. 그쵸? 스퀘어. 그쵸? 블루 스퀘어. 세 번째는 이제 요 화살표 모양의 C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다음 로케이트를 정할 수 있어요. 어퍼 레퍼트 뭐 2번인가 이런데 이게 순서가 숫자로도 되고요. 이게 어퍼 센터 하면 가운데로도 와요. 이게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바텀도 되고요. 이렇게 또 가고요. 심지어는 여기 그래프 옆에다가도 자 위치를 계산해 갖고 넣을 수 있어요. 좀 복잡한, 약간 좀 더 복잡한 수식을 거쳐야 되는데 뭐 그것도 다 로케이트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서브 플롯이라는 건데요. 서브 플롯을 넣으면 위치를 지정하면 이렇게 옆에다가 배치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리미트는 그대로 주고요. 1에서 5에서 200까지 주고 첫 번째 서브 플롯이죠. 이걸 나눴죠. 아까 3개짜리를. 그쵸?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서브 플롯은 이렇게 콤마 줘도 되고 밑에처럼 콤마를 안 줘도 똑같아요. 1행 3열짜리를 그리는 겁니다. 역시 어레이죠. 전부 다 어레이에요. 1행 3열 첫 번째 서브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1행 3열이 있는데 3개, 열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얘를 그리는 겁니다. 그쵸? 근데 뭐 레전드 주면 첫 번째니까 첫 번째밖에 안 나오죠. 레전드가. 요거는 1행 3열 두 번째. 그쵸? 똑같이입니다. 뭐 하나 좀 바꿔볼까요? 센터 뭐 이렇게 줘도 되고요. 뭐 가운데 갔죠? 여기 서브 플롯 1행 3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으로 해서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그려주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모양은 얘랑 얘는 비슷한 거죠. 왜냐면 이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쭉 1대1 그래프죠. 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그러냐면 이게 단위가 커지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1대1인데 여기 5까지 1대1이잖아요. 여기 보면 1대1이잖아요. 5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 수치를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한번 쳐보세요.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 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제 이게 요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보면 너무 왼쪽으로 쳐 있어서 그걸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 피겨 사이즈라고 줘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피겨라고 주고, 피겨는 뭐 형태죠. 피겨의 사이즈를 이렇게 안에 셋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셋이죠. 그렇죠? 괄호로 넣는 건 셋입니다. 15,5로 이렇게 커졌죠. 그렇죠? 보기 더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 딱 각각 따로 줄 수 있어요. 이 피겨라는 놈은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그릇을 첫 번째에다 넣고 서브 플롯 두 번째에다가 AX2라고 해서 그릇에 넣습니다. 1행 3열 세 번째는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 놈이 플롯이기 때문에 PLT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객체로. AX 플롯 첫 번째. 그리고 레전드는 A. 어퍼 레프트. 그리고 셋 타이틀 해도 똑같이 됩니다. 그냥 타이틀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리니어. 맞나요? 스페링이 모르겠네. 헷갈리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동일하게 AX2 서브 플롯 두 번째 자리에다가 그대로 받아서
그거를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커브 1. 세 번째는 AX3에서 받아서 이렇게 커브 3. 그리고 타이틀 레이아웃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뜨죠.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파이프 레이아웃 뜨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으면 자동 간격 맞춰줘요. 이렇게 간격을 맞춰줘요. 괜찮죠? 이런 명령어. 그쵸? 때. 네. 약속된 시간이 4분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